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둘째 주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기 5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워렌 버핏 선생님의 사진을 띄워놨는데 얼마 전에 주주총회를 하셨죠? 내가 몇 년 후에도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내셨는데 몇 년 전에 Never bet against America, 미국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사모님이나 자식들은 S&P 500에 넣고 딴짓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오늘 미국 경제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식 또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스닥이랑 시카고 거래소 말씀드리면서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승자는 결국 도박장 하우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래소 세 번째 주식 Intercontinental Exchange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이죠.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은 세계에서 1위이다. 이게 2023년도 12월 스태티스타라고 이제 여러 통계 자료 나오는 사이트인데 여기 자료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는 뉴욕 증권거래소로 25.6조 달러 시가총액 합한 게, 그리고 2위는 제가 3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나스닥 거래소, 거의 3경원이 다 넘죠. 앞으로 테크 기업이 더 잘 되면 나스닥 거래소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넘어설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거는 두고 볼 문제겠죠. 3위는 유로넥스트라고 유럽 증권 거래소인데 미국에 비하면 규모가 확 떨어지죠. 갑자기. 역시 금융 쪽은 미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는 원래 원유랑 천연가스 익스체인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큰 회사라서 주식 수수료보다 원유 천연가스 선물 옵션 거래 수익이 더 커요. 이따가 상세하게 IR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2005년 11월부터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죠. 물론 2008년도 2010년도 위기에 거의 반땅 넘게 떨어지고 이랬지만 이거는 모든 주식이 같은 거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우리가 미국 경제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참 마음에 들죠. 밤에 이제 어디 전쟁 났다 그래도 마음이 편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제가 거래 종목을 다룰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CBOE라고 시카고 볼드 옵션스 익스체인지인데 여기는 성과가 과거에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에 2006년 1월에 1억을 넣으셨으면 환율 1,000원으로 가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20억 평가액이, 지금 환율 1,350원 정도로 하면 27억 평가액, 연배당은 2,600만원. 연배당은 환율 한 1,000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1,350원이라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배당은 2013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가팔라서 S&P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나오죠. 참고로 이제 S&P 500이 2006년 1월에 1억을 넣으셨으면 23년 12월에는 5.4억, 환율 1,350원이라 그러면은 7.2억. 나쁘지 않은 투자였죠. 다만 이제 거래소 주식들이 워낙에 이제 현찰박치기랑 플랫폼 성격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로 정리드리면 2006년 1월에 인터컨티넨탈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200만 불이 넘으시는 거고, S&P 500은 한 54만 불 정도, 배당액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2만 6천 불,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인덱스 펀드는 한 8천 불, 조금 안 되는 그런 배당을 2013년부터 줬는데도 S&P랑 지금 8,000불이라 그러면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재투자 안 하셨으면은 23년도 12월에 평가액이 한 180만 불이니까 그래도 한 20몇 억 되는 거고, 연배당도 크게 차이가 안 나죠. 23,000불 정도,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였다. 좋은 투자였다. 왜 이걸 모르고 헛된 공부만 하고 그랬을까? 갑자기 현타가 오는, 방송을 하면서 현타가 오네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설명을 좀 해봐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상세한 내용은
그리고 아주 내밀한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모든 거래소들의 진짜 쩐주랑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고 공개된 자료만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5.6조라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막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올 거잖아요. 주식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옵션, 선물, 채권,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나스닥 하면서 쿠팡의 상장 주간 비용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몇 천억을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메이저 기업들이 가는 그런 거래소라서 상장 주간 비용이랑 상장 이후에 그 관리 감독, 회계, 감사 이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정말 큰 회사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상장 주간 비용이 거래소 수익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가 돼요. 저희 공신력 있는 방송 추가하기 때문에 오늘도 2023년도 10K 리포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매출이 거의 100억 달러니까 13.5조 원에 가깝고 영업이익률은 37.3%.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24.6%. 순이익률은 이제 법인세랑 뭐 이거저거 다 제하고 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비즈니스가 잘 없죠. 최근 3년 매출은 2021년에 거의 92억 달러, 2022년에 96억 달러, 2023년에 99억 달러니까 꾸준하게 한 4, 5억 달러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인플레도 있고, 주식 매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전 세계인들이 미국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통신이랑 핸드폰 이런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정도의 금융, 경제적 자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출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래소 수익으로 100억 달러 중에 거의 64억 달러니까 64%가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나오는 거고, 물론 수수료에 데이터 서비스가 좀 포함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부가 채권하고 데이터 서비스, 모기지라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이쪽도 데이터 인프라랑 결제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요 IR 자료 5월 2일자 나온 걸로 따끈따끈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64%, 64억 달러 정도니까 그 전체 매출이 64%를 차지하는 그 주식이랑 상품 선물 거래, 이 수수료 비중이 원유랑 LNG가 37%, 그 다음에 인덱스랑 주식이 거의 20%, 상품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커피, 코코아 이런 거 선물 옵션 거래소를 또 갖고 있거든요. 요 상품이 거의 한 6%, 그 다음에 장외, 요것도 거의 원유 쪽에 천연가스하고 이런 건데 이게 8.4%, 상장 주간 비용이 아까 상장할 때 돈을 엄청 받는다 그랬죠. 이게 10%,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데이터랑 서비스가 19.2%인데, 원유랑 LNG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그 전 세계 원유 가격의 이제 어떤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브렌트 선물 옵션 거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상품 커머더티로는 커피랑 코코아, 면이랑 설탕 선물 옵션 거래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요즘에 커피 엄청나게 마시잖아요. 코코아, 설탕 이런 것도 엄청나게 먹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맨날 요 면티 이런 거 엄청나게 입고 쓰고 버리잖아요. 요 면도 중요한 원자재죠. 요거의 선물 옵션 거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는 어떻게 돈을 버냐, 수수료를 어디서 받냐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요게 런던 쪽에서 나온 거죠. FTSE, FTSE 100 지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덱스 선물 옵션 거래도 여기서 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이머징 마켓, 차이나 이런 인덱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주식,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의 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개별 주식 옵션이 잘 안 되는데 미국에서 라빈훗이나
위불이었나? 웨이불이었나? 그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별 주식에 대해서 옵션 상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옵션은 좀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기능이 아직 그 협정이랄까?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라는 거는 실시간 가격 정보를 이제 전 세계 몇십 개국의 모든 몇백 개 거래소에 이런 걸 뿌려주는 거예요. 실시간 가격에 대해서 차지를 받고, 그다음에 전체 매매 내역을 뭐 분기 연간으로 패키지해서 판매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비싸겠죠. 법인에서 주로 이제 사볼 거고, 상장 주관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버냐?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상장 주관 비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상장 기업 중에서 70%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 상장되는 ETF의 75%가량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거죠. 너 메이저로 네가 한번 가고 싶어? 그러면 입장료 내.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워낙에 이제 그 입지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증권거래 그 수수료 상품 원유에서 64% 정도 벌고, 아까 채권거래에서 한 20% 좀 넘게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권거래는 여러분들 주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딜러들이 하는 거죠. 넓게 보면 이것도 수수료인데 채권거래 플랫폼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서비스도 하고, 여러분들 채권이라 그러면은 또 디폴트에 대한 보험이 필요해요. 채권이 부도날 때, 부도가 난 금액을 상환해주고 책임져준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내는 보험료가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대충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거래를 하니까 요거의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CDS 거래도 이제 주관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모기지,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요즘에 이제 그 주담대 온라인으로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금융기관에 상담하면은 내 신용정보가 온라인에 업로드 되면은 모든 기관들, 거래에 관계된 기관들이 그걸 다 한 방에 조회를 하고 내가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금리하고 대출 가능 금액이랑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터컨티넨탈이. 미국에서. 이것도 상당히 훌륭한 플랫폼이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상품, 원유, 천연가스, 모기지, 책, 거의 인프라적인 성격에 가깝다. 미국 경제가 이제 호흡을 하는 한 이 거래소는 수수료를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단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년도 1월에 10만 불을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에는 평가액이 거의 60만 불이니까 한 8억 정도 되시는 거고, 그에 반해서 S&P 500은 40만 불 정도니까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배당액은 인터컨티넨탈이 한 7,600불, S&P 500이 6,000불 정도. 여기에서도 이제 인덱스를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겼었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미국 경제에 올라타라. 근데 이 Fierce Eagle 독수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올라타면은 뭔가 부리로 눈을 쪼아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표정인데, 여러분들 미국 경제의 성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구 구조도 좋고요. 모든 기업 활동이나 금융, 창업, 이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로 가서 미래의 기업들과 혁신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3편의 나스닥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시카고 거래소, 마스터카드, 나스닥 거래소, 무디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한 4-5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서 빨리 좀 끝내려고 경쾌하게 진행을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은 여러 자료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미국 바이기도 하고, 그 지오팔로틱스, 국제정치랑 지정학 이런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의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도 저서인데, 미국이 50년 주기로 한 번씩 국가적 위기를 맞는다고 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인 분열, 외교, 국제정치적인 어떤 분쟁,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 그 위기가 지나면
향후 미국의 미래는 100년간은 앞으로 잘 나갈 거다. 이제 대략 그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해서 약간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제가 나중에 요거 시간 되면 한번 요 책, 저희 북 리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주분들 많이 걱정하시고 앞으로 어떤 재테크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시리즈 완주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힘내시고 수요일에 휴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